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키가 160인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실제 그 항공사 승무원들 중에 키 161.5인 친구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161 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 제한이 풀렸다곤 하지만 그래도 162 이상은 돼야지 합격이 가능합니다.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보여지는 그 몸무게와 그리고 보여지는 그 키 있죠? 그 비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게 치마를 입는다거나 구두를 신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시선 처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입장했을 때 가장 가까운 면접관님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려고 하면 더 정신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나와 가까운 면접관님을 바라보면서 시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봅시다. 승무원 안내방송 해주세요. 지금 방송문이 없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공항 서비스직에 지원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어요. 공항 서비스직이라 하면 제 지상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상직은요, 보통 공채, 대졸 공채로 입사하거나 아니면 그 아웃소싱으로 입사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공항 서비스직은요, 한 80% 이상이 거의 아웃소싱 업체에서 그 아웃소싱 업체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공채가 나기도 하지만 수시로 뽑기도 합니다. 뭐 주변이나 또는 기타 학원에서도 공항 서비스직을 뽑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그 100명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제가 천천히 듣고 보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 녹여서 자소서에 적어야 할까요? 사무직 2년 했습니다. 사무직 2년 동안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보통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요. 만약에 내가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면 나는 이 안에서도 굉장히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다.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뭐 기계를 만지거나 뭔가 돈을 만지는 일 내지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물론 적성에 맞았지만 나는 사람을 실제로 상대하고 사람을 만지는 일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았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다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29살, 힘들죠, 그렇죠? 29살 내년이면 30살인데 하지만 아직 20대라는 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29살이어도 대한항공은 합격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항공사는 조금 입사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그 학생 중에 29살인 친구가 제주항공에 실제 신입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래도 중국어가 매우 능통하고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많다면 외국어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면접을 보면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7살님도 마찬가지예요. 현지쌤 웃겨요. 네. 제가 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자, 솔직히 얼굴 많이 보죠. 네.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비율을 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막 예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쁘게 옷을 입는다거나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얼굴이 김태희다 또는 정말 예쁘다 하면 뽑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땐 사실 별로 없어요. 얼굴만 예쁜 사람들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네, 라디오 방송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그 호기쌤이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근사근하게 목소리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정기를 예전에 착용을 했었어요. 근데 교정기를 착용하고 빼니까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음 연습 위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내 방송문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내 방송을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기내 방송문으로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기내 방송문을 잘하는 승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는 지망생 분들도 들어보면, 방송문을 잘 읽는 사람들이 보통 답변할 때도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내 방송문 하나 샘플로 얻으셔서 그거를 외울 정도로 연습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크거나 고양이상이면 승무원이 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 얼굴이 크면요, 그만큼 다리가 더 길면 됩니다. 얼굴 큰 승무원들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다리가 길고 비율이 좋아요. 얼굴이 크고 작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고양이상인데 승무원 되기가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그쵸? 근데 고양이상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웃는 고양이상이면 되겠죠. 그쵸? 많이 많이 웃어주세요. 올해 30살 직장인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쪽으로 겨냥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늘 돌아보게 돼요. 만약에 저도 승무원이 되지 않았었다면 미련이 남아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30살이면요. 외국어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로 보통은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저비용 항공사가 더 힘듭니다. 실제 대한항공이 가장 나이에 관대하고요.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님들이 나이가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신입들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만큼 외국어를 잘하면 나이가 많아도 뽑기도 합니다. 승무원은요, 미련이 정말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지금 준비하셔서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요즘 대한항공 키 큰 애들 많이 뽑는다는데 키가 작으신가요? 제가 왜 질문을 하죠? 어쨌든 자, 대한항공에 키 큰 애들이 많대요. 실제로 그 합격하는 친구들이 키가 물론 작은 사람보다는 큰 사람이 더 많죠. 왜냐하면 그 비행 업무를 할 때 키가 크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비율입니다. 키가 작아도 비율이 좋으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키가 167인데 몸무게가 많이 나간대요.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네, 여자는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안 되겠죠? 자, 167이면 몸무게가 적어도 한 52kg, 3kg 정도면 예쁘더라고요. 너무 말라도 비행을 하는데 좀 약해 보인다거나, 그쵸? 자, 그냥 승무원은 타고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 정도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신감 갖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외국어들도 잘해서 영어는 토익, 토스, 다음 중국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뷰티크루는 외항사 수업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외항사 수업은 개인적으로 따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연락하시면 아마 1대1로도 해주실 겁니다. 자, 대학교 2년제 졸업 예정입니다. 4년제로 편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년제 학사가 중요할까요? 승무원은요, 유일하게 스펙을 잘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전문대 2년제 졸업한 친구들이 승무원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학점은행제로도 4년 학위를 많이 따놓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4년 학사를 따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소 유지가 너무 힘들어요. 미소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모르시죠? 자, 거울을 보고 미소 연습을 하려면 특히 혼자 연습할 때 어때요? 영혼 없이 미소가 지어져요. 그쵸?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치아 8개가 보여야 한다. 우리 미소를 글로 배웠어요. 자, 미소를 글로 배우면요. 진정한 미소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무한도전, 나는 유재석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난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재미있을 때 그리고 행복해할 때 표정을 거울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밝게 한번 웃어보세요. 미친 듯이 웃었을 때 그 표정을 거울로 보면서 자꾸자꾸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옵니다. 친언니가 승무원인데 자소서나 지원 동기에 언니 얘기 쓰는 거 좋나요? 아니요. 되도록이면 작성하지 마세요. 자, 지원 동기는요, 많아요. 솔직한 지원 동기는 공항에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예뻐서, 옆집 언니가 승무원인데 출근하는 길에 보고 반해서, 대부분이 이런 지원 동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여행하는 게 좋아서. 근데 이렇게 솔직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요,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내가 어떤 승무원을 만났는데 그 승무원이 굉장히 좀 나의 인생 멘토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나도 이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사실 되도록이면 내 의지가 중요하지 누군가를 보고 반해서 합격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언니 얘기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동방항공 지원했는데 승무원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강만으로만 가능할까요? 네, 자신 있으시면 특강만으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동방항공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외항사랑은 달라요. 그리고 국내랑 오히려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동방항공 특강을 저희도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두셔도 좋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동방항공은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못하더라도 HSK 3급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소개 꼭 시키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고, 중국어는 성조 중요한 거 아시죠? 성조 병음 확실히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해 주세요. 사투리 교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준비한 거 읽을 때 사투리가 너무 심해요. 자, 승무원들 중에도 부산 지역 또는 지방에서 준비하다 합격하신 친구들이 있어요.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기내 방송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사투리가 심하면 이응 발음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인천에서 상해까지 가는 약간 이 억양이 있어요. 그들만의 억양. 자, 사투리 교정은 억양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응 발음. 그쵸? 이 비행기는 자, 요거 중요해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인천에서 상해까지 가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사투리 교정 충분히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혹시 남승 학력 2년제, 4년제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승무원은요, 만약에 학력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다면, 아까 그 나이가 많은 친구들 제가 외국어 공부하라고 했죠? 남자는 무조건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 900 이상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 특히 회화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사실 승무원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승객을 대했을 때 참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이 좀 낮고 난 이미지가 좋다. 그럼 더더욱 외국어를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졸공채 아웃소싱 후 교육 80% 이상이 아웃소싱 근무. 공채 및 소신입니다. 이건 뭔가요? 넘길게요 일단. 자, 면접 볼 때 마인드 컨트롤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많이 떨려요. 자, 실제 탈락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나친 긴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보는 사람이 너무 불안해 보이고 민망해요. 제가 예전에 그 항공사는 아니지만 뭐 연수생이나 아니면 뭐 관광고등학교에서 승무원 대회 심사위원을 했을 때도 학생들이 너무 떨잖아요. 그러면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안 뽑고 싶어요. 그래서 떨리는 건 스터디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많이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떨리는 것도 이제 바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저의 답변은 그냥 지나가시네요. 뭐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남승은 스펙 어느 정도 보나요? 남승무원은 외국어를 위주로 좀 많이 보는데,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학파를 조금 선호한다 내지는 서울대 연대고대 출신인 사람들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지방대 출신인 그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해요. 단 외국어 점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국어는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펙을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토익은 못해도 800점 이상, 850에서 950 사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영어는 당연히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어를 꼭 하세요. 특히 남승무원, 여승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남승무원들도 영어 말고 제2 외국어, 중국어를 꼭 해주시면 플러스가 됩니다. 혹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여도 경력이 인정돼서 객실 승무원에서 지상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왜 객실 승무원에서 지상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승무원을 하다가 지상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한데, 뭐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비행을 못해서 지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국내 항공사 키 160 합격 힘들까요? 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키 161.5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키 제한이 풀렸다곤 하지만 실제 이게 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1.5는 나올 수 있도록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순간적으로도 약간 키가 몇 미리씩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 평소에도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무원을 준비하는 남학생인데 팔에 상처를 꼬매서 흉터가 있다. 3-4개 정도. 실제로 우리 그 승객한테 서비스할 때 반팔 입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승객이 봤을 때 혐오스러우면 안 돼요. 그 정도만 아니면 흉터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패여있는 흉터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나 2번째 지원이면 서류 어렵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합격합니다. 합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시아나 항공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랜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필터링으로 걸러낸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될 때까지 준비를 계속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첫 지원을 좀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탈락을 하고 두 번째 내가 지원을 했을 때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개선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시면 돼요. 지상직 아웃소싱은 경력이 쌓이면 기내 승무원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지상직 아웃소싱은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 소속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 다른 그 회사 소속이에요. 그래서 기내 승무원으로 전환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승무원이 되고 싶다면 다시 새로 면접을 보시고 입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아나 3번째 지원이면 서류 합격이 어렵나요? 2번째 탈락을 하고 3번째 지원이면 실무 탈락 2번이면 합격하시기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3, 4번 탈락을 하면 그것도 필터링으로 걸러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되는 학생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되 좀 개선된 부분이 뭔지 좀 극복하고 뭔가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어 자격증은 많이 안 쳐주시나요? 합격하는 분들도 토익이나 JPH 점수 평균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일본어가 중요했어요. 한 10년 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그래도 좀 많으니까. 자, 일본어 자격증은 당연히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일본인 승객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비율이 예를 들어 200명의 승객이 탑승을 해요. 근데 100명의 승객이 한국인이라면 거의 한 90명의 승객이 중국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율로 봤을 때 중국인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어를 하라고 하는 거고, 일본어가 있어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그게 또 우대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나는 중국어 정말 자신이 없다 한다면 일본어를 그냥 해보시는 것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어는 이제 한물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웃을 때 치아가 잘 안 보이는 편인데 면접 때 꼭 활짝 웃고 있어야 되나요? 치아가 다 보여야 되죠? 면접관 위치에 앉아 있으면요. 면접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성격이나 성향 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보이면서 활짝 웃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 일을 했을 때 뭔가 어려움 없이 잘하겠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치아를 보이면서 웃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억지로 웃는 그 표정 있어요. 이게 뭐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소를 글로 배워서 입만 웃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웃는 게 나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활짝 웃어주시고, 대신에 임원 면접을 볼 때는 약간 진중하게 좀 진지하게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미소는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거 잘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유튜브 영상 열심히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염 있는 목소리를 가진 승무원은 고객에게 오해를 산다고 해서 뽑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도 비염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특히 지금 밤이라서 더 이 목소리가 비염이 있는 것처럼 들리죠? 전혀 상관없어요. 단 비염이 있으면 아침 면접 또는 뭐 면접을 볼 때 약간 불리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뭐 면접관님들이 물어봐요. 감기 걸렸어요? 코가 막혔네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때 저 비염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약간 감기가 걸렸는데 지금 금방 좋아질 수 있다. 아무래도 계절이다 보니 이렇게 감기가 걸렸다. 괜찮습니다. 그냥 해맑게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너무 커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염이 저 승무원이 있다 없다로 승객들이 판단하진 않습니다. 자, 아시아나 3번째 지원 서류도 안 붙나요? 네,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글쎄.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탈락하더라도 좀 좋은 점수로 탈락을 하셔야 다음번에 기회를 드려요. 대충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학원을 다녀라, 과외를 해라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승무원을 하신 분들이나 승무원이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은 좀 듣고 연습 좀 하고 가세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체격이 있고 종아리 알이 심한데 가능할까요? 자, 체격이 있어도 비율이 좋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알 심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실제 우리 항공사 그 면접 봤던 친구 중에 한 학생이 실제 탈락 사유가 알다리였어요. 알다리. 알이 심하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안 붙어요. 그러면 조금 더 붙일 수 있도록 관략근에 힘을 탁 주세요. 그럼 붙습니다. 무릎이 안 붙으면 안 되나요? 네, 무릎을 좀 붙여주세요. 무릎을 안 붙이면 성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무릎을 쫙 붙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승무원 평균 채용되는 나이가 27살인가요?
아니에요. 30살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 다녀오고 공부를 좀 마친 친구들은 30살, 28, 9도 많습니다. 평균 나이는 한 2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토익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제가 토익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자, 실제 그 현직 승무원들도 종로에 뭐 미친 토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익은 정말 한 달, 두 달 잠수를 타고 미친 듯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어와의 싸움이거든요. 단어를 좀 많이 외워주시고, 그리고 토익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잘 보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노하우를 학원에 가서 배우시거나 토익 점수 정말 높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배워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3인데 승무원 학원 꼭 다녀야 될까요? 아니요, 다니지 마세요. 저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 승무원 학원 3군데나 다녔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때는 과외했던 선생님도 없었고 대학 교수님께서 4번 과외하는데 100만 원 받았던 그런 불법 과외가 있었어요. 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은 저렴한 과외도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뭐 특강 뭐 한두 번 하는데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 거 그냥 한두 번씩 가셔서 체험을 하시고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승무원 학원은요, 만약에 학원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돈으로 그냥 차라리 성형을 하고 옷을 사는 게 더 낫다는 거. 고3이니까 입시를 아마 준비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항공운항과를 가고 싶다. 근데 항공운항과 입시 준비 학원 다니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나오니까 혼자서 공부하시고 그 점수 관리를 더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레벨 6에 150 나왔어요. 이번에 더해서 7로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만하고 중국어 할까요? 토익은 800 후반이요. 네, 그만하시고 중국어 하세요. 중국어 3급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항공도 여러분들 중국어 원래 점수 없어도 지원 가능했잖아요. 근데 유리쌤이랑 저랑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언젠가는 HSK 3급 이상 꼭 내라고 할 것이다. 그날이 왔습니다. 3급 저희 말 듣고 진작 그 만들었던 친구들은 이번에 지원할 수 있어서 제가 다 기뻐요. 자, 지원 동기에 기내에서 감동받은 일을 적은 사례들이 많죠. 아니요, 요거 있긴 한데 적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 지원서를 보면요, 별로 안 감동적. 그리고 기내에서 감동받은 일, 승무원이 당연히 승객들에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별로 안 감동적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감동받은 일 적지 마세요. 그냥 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옆에서 호기쌤이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요? 네, 지원 동기는요. 기내에서 감동받은 일 말고 승무원을 보고 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우연한 기회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 몇 개월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진짜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나는 정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적성이 맞더라. 그러니까 이런 지원 동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구체적으로 몇 년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반드시 승무원이 되어야만 하겠다 생각을 했다. 차라리 이런 지원 동기가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그 지원 동기 만들겠답시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외국어 공부하세요. 자, 면접에서 2-3번 떨어져도 붙나요? 네, 7번 7.8기였던 친구들도 많고요. 여러 번 떨어져도 합격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외국어 점수가 높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말을 빨리빨리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척추측만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될까요? 척추측만증은 실제로 15도 정도? 15도 전후로 괜찮아요. 15도가 넘으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척추측만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도수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평소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피부가 매끈하지 않은 편인데 피부가 많이 중요하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피부 중요합니다. 자, 그냥 피부가 약간 매끄러워 보이는 피부를 선호해요. 여드름 흉터가 있는 것 때문에 탈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여드름이 좀 있어도 매끄러워 보이면 이미지가 좋아요. 피부 때문에 2차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가까이 보니까요. 실제 대한항공 면접관님께서 그랬어요. 누구씨 한번 가까이 와보세요. 피부가 왜 그래요? 여드름 이렇게 많이 원래 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쵸? 그럼 당황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당황스럽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주눅 들지 마시고 원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여드름이 생겼는데 지금 치료 중입니다. 곧 개선될 예정입니다. 면접관님 저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좀 해맑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입장할 때 여러분들 피부가 보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리가 보이잖아요. 피부, 다리 그런 거 많이요. 치아 상태 이런 게 좀 많이 눈에 들어와요. 답변은 사실 잘 못해도 그냥 좀 맺고 끊는 것만 좀 확실하고 말끝 흐리지 않고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리에 흉터가 있어요. 약간 피멍색 같은 거 그쵸? 없애야겠죠? 컨실러 바르세요. 그리고 피멍 어디 부딪혔나요? 우리 승무원들 다리 보면 멍이 많이 들어요. 카트에 부딪히거나 이상하게 부딪혀서 멍이 많이 들죠. 저도 예전에 비행할 때 그랬었어요. 다리에 멍이 있으면 컨실러 바르고 스타킹 신으면 되니까 별로 문제는 안 됩니다. 지상직 승무원은 스펙을 많이 따지나요? 지상직 승무원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지상 업무 또는 지상 직원. 지상직이랑 승무원이랑은 아예 일을 하는 게 달라요. 근데 대졸공채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스펙이 중요하죠. 많이 따지는데 일반 아웃소싱 업체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조금 더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입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대인데 승무원이 꿈이에요. 어떻게 자소서에 잘 녹일까요? 제가 만일 법대를 다닌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멋있어요. 일단 학교를 졸업하신 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 법에 대한 걸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법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내가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혼자서 공부하고 법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승무원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부분들을 기내 안에서 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녹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나이가 88년생인데 올해 30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지원 못하겠죠? 남자분이세요?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대한항공은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어 점수를 높여주시면 돼요. 현직 승무원들은 많이 마르셨나요? 너무 마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키 168에 한 48kg 정도 나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딱 보기 좋은 몸무게는 5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말라도 승객들이 승무원 봤을 때 뭔가 좀 가여워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마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인데요. 다른 항공사와 다른 추구하는 것이라던가 어떤 이미지, 아시아나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2인데 남들이 봤을 땐 165 정도로 보인다고요. 네, 좋습니다. 보여지는 키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시아나 항공은요. 특히 자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승무원이 마찬가지지만 자세가 일단 좋아야 되고 다리가 길면 또 좋아합니다. 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은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승무원들이 다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아무래도 모자도 착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승무원들이 다들 다리가 이쁘고 얼굴이 작아서 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항공사에 없는 특별한 게 있잖아요. 바로 뭐 특화팀, 차밍팀이라던가 아니면 특화팀에 소속되어 있는 차밍팀, 또는 뭐 예를 들어 딜라이터스 서비스를 한다거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뷰티쿨 학생들을 봐도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 뭔가 좀 재능이 하나씩 있는 친구들, 뭐 언어를 진짜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안다거나, 또는 바리스타 자격증 내지는 풍선 아트 여러 가지 그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대사항은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획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나는 오픽 IH 등급 이상이면 영어 구술 면접이 제외된다고 들었는데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인가요? 토익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건지 오픽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토익은 기본적으로 550 이상 만드셔야 되고, 요즘 추세하는 학생들이 다 평균 700점이 넘습니다. 대한항공은 점수가 있어도 패스 아니에요. 구술 면접 제외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대한항공 기준에 맞게 다시 한번 영어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자, 아시아나는 패스예요. 키가 162면요. 몸무게는 글쎄요, 한 47kg, 48kg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가 여자예요. 173도 승무원 뽑히나요? 네, 당연히 합격 가능하죠. 176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인데 너무 뭐랄까 너무 이제 커 보여도 안 돼요. 그래서 옷을 좀 잘 입어서 좀 적당한 비율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10시 42분이에요. 11시까지 한다고 아까 호키쌤이 공지했대요. 자, 신속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굴에 보조개 자리에 수두의 흉터가 있어요. 네, 멀리서 보기 때문에 컨실러나 또는 그 메이크업으로 가려서 안 보이면 괜찮습니다. 유명한 대학 말고 평범한 대학 나와서 과외 받으면서 하면 스튜어디스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평범한 대학 나와서 과외 받고 스터디 하면서 승무원 준비합니다. 유명한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저기 뭐 지방에 있는 대학,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학교 나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직이잖아요. 대신에 언어 점수를 올리세요. 중국 대학 졸업해도 인정해주나요? 네, 한국보다 편입이 수월해서 대외 한어과이다 보니 걱정돼요. 네, 좋아합니다. 중국 대학 졸업한 친구들도 많고 또 외국에서 졸업하고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걱정 마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영어 공부 많이 하세요. 학점 중요한가요? 학점이 예를 들어 낮아요. 그럼 어떤 이미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학점이 낮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친구는 학교 생활도 이렇게 했는데 일할 때도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외국어 점수를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점은 낮지만 이 외국어 점수를 보니 우리가 무언가 교육을 시키거나 일을 시켰을 때 그래도 노력하면 하는 친구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특성화고 다니는데 몇 등급 정도 돼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가끔 그 지인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교육할 때 학생들이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 잘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인하공전 합격하고, 중국어 잘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또 합격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등급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 비행기 안에서 스페인어보다는 중국어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입사하면 기내 중국어, 기내 영어, 기내 일어를 무조건 외우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중국어는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기존에 지원 경험이 있는데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몇 번 지원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횟수가 표기가 돼요. 아, 그래서 이 친구는 몇 번째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접은 한 번에 되는 건 물론 힘들지만 한 3-4번 안에는 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점이나 토익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익 점수는 여자는 700점 이상, 남자는 850 이상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낮으면 토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중국어를 좀 한다거나, 그래서 토익 점수는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이 낮으면 토익 점수는 더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CPR 자격증이나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으면 메리트가 있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없어요. CPR 자격증은요, 어차피 입사하면 CPR 그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그 바다에 추락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프가드 자격증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으면 뭔가 좀 강인해 보이는 이미지는 있어요. 근데 그걸 반드시 이 승무원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획득할 정도의 자격증은 아니라는 거죠. 대학이나 입시 면접 때 교정 중이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교정기 착용하고 동방항공에 합격했으니까요. 될 사람은 됩니다. 하지만 교정이 거의 그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 물어봐요. 이거 언제 빼냐고. 그래서 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면접을 보고 그 합격을 하시는 게 좋고, 대학이나 입시 면접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교정기 착용하시고 예쁜 미소로 나중에 대학 4년 졸업하고 면접 보시면 됩니다. 자, 30대는 저가 항공 지원도 분류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대부분 대한항공 아니면 나 안 가. 그럼 아시아나? 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니면 안 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합격을 하지 못하고 저가 항공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가 항공사가 더 입사하기 힘들어요. 토익, 영어, 중국어 점수가 대한항공 입사하는 친구들보다도 더 높습니다. 토익 600점 중반쯤인데 토스 레벨 한 6급 정도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급 정도면 그래도 괜찮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600점 중반대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700점대 초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은 쉽죠, 그쵸? 쉽지 않아요. 토익 기준이 왜 550이겠어요? 550점 넘기기 힘들어서 550점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간절히 되고 싶은 그 직업이고 꿈이라면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토익 성적만으로는 합격하기 힘들까요? 네, 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토익 만점자여도 예를 들어 미소가 별로예요. 절대 뽑지 않습니다. 토익이 600점이에요? 근데 미소가 정말 좋고 뭔가 막 뭐랄까 이 막 승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뽑죠. 그래서 어떤 하나에 치중하지 마시고 토익, 토스, 키, 몸무게, 미소, 표정 전반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목 뒤에 손바닥만한 큰 점이 있는데 취업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 점을 빼야 할까요? 목 뒤요? 목 뒤?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올린 머리를 하면 그게 보여요. 보이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스카프를 매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그 뭐랄까 스카프를 매도 보인다면 안 됩니다. 근데 유니폼 나중에 입어보세요. 저희 뮤티쿨에 오셔서 입어보시고 안 보이면 그냥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항공사 승무원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직접 입어보시고 가려시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대학원 다니다가 지원해도 늦지 않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만큼 중국어 공부 많이 하고 오셔서 지원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나이가 너무 이제 30대가 넘어가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저희 학생들 중에 토익 550점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몇몇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토익이 550점인데 대한항공이 이제 3번째 지원을 한 거예요. 전혀 스펙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화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수화를 시켜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한항공이니까 지원 동기 자기소개 말할 때 그냥 수화를 같이 해버려라 했어요. 근데 정말 임원 면접까지도 다 잘 봐서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입사 후에 힘들겠죠? 토익 550점이면 진급할 때 700 이상 점수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여자 승무원 대부분 몇 살이 뽑히나요? 여자들 정말 저도 나이 먹기 싫습니다. 근데 나이가 중요해요. 평균 요즘에는 한 26? 5도 많이 합격해요. 그리고 32살이고 승무원 경력은 전혀 없는데 외국어만 잘하면 가능성 있을까요? 약간 간당간당합니다. 최대 22살까지 제가 합격하는 걸 봤어요. 외국어를 잘하면 아무래도 좀 승산이 있겠죠. 대한항공은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괜찮네, 저 친구. 데려가요. 자, 남자 승무원이 퇴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자 승무원들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는데 남자 승무원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남자분들 저희 아는 지인 중에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인 분이 계세요. 이번에 함께 일하는 동료랑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뭐가 힘드냐 물었더니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일단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그만두는 남자 승무원들이 많고, 만약에 한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둘 이유가 실제 별로 없어요. 근데 그만두는 이유는 급여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 또는 이게 남자라고 더 많이 주는, 약간 이제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약간은 더 많이 주긴 해도 여승무원이랑 비슷하게 받거든요, 월급을. 그래서 급여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외국 나가는 게 싫어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중국어 거라고 해서 HSK 5급과 토스 6인데 토익은 620점입니다. 토익 죽어도 못해요. 맞아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자, 차라리 중국어 말하기 자격증을 따면 안 되나요? 토스가 6급이고요. 토익 620점. 그만하세요. 안 해도 돼요.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중국어 말하기 자격증을 따세요. 괜찮습니다. 토익은 550점 이상이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합격생 중에서 키가 가장 작은 분이 몇인지 알 수. 네, 161.5예요. 161 아래. 물론 이게 약간 페이크라고 하죠. 자, 160도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들 중에는 대한항공에서. 근데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외항사 중에 158 이상을 뽑는 항공사들이 있어요. 특히 KLM 네덜란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셔서 외국 항공사에 지원하셔도 됩니다. 대학 항공 운항과만 선호하나? 저 이 질문 받으면요, 진짜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공 운항과 비전공생들이 훨씬 더 많고, 특히 아까처럼 미술을 한 10년 했거나 음악을 10년 했던 사람들, 오히려 더 매력 있어요. 너무너무. 왜냐면 끈기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10년을 음악을 하고 10년을 미술을 해요. 대학 전공 전혀 상관없습니다. 토목공학과, 아까 얘기했던 법대 내지는 의대,
다니던 친구들 승무원 많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학 전공 당연히 됩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면접 팁, 제가 매번 아시아나항공 합격생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저도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합격생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아시아나항공은요, 튀는 걸 싫어해요. 뭐랄까, 약간 그 현모양처 스타일, 뭔가 좀 이렇게 지고지순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리가 예뻐야 돼요. 다리가 만약에 난 좀 별로다 싶으면 뭐 진짜 무릎을 쫙 붙여서 예뻐 보일 수 있게 구두 9cm 이상 신고 하이힐 예쁜 거 신어서 좀 뭔가 날씬해 보일 수 있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면접을 보시면 되는데, 대한항공이랑 약간 추구하는 게 사실 약간 달라요. 그 면접 노하우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물론 될 사람은 다 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되겠지만 이번에 면접 보실 때에도 그런 부분, 특히 아시아나항공 김수찬 사장님 중국어 전공자이시잖아요. 그쵸? 특히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어도 하나도 안 해놓고 토익 점수도 별로 낮고 토스도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노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세요. 중국어.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 많이 다녀요. 승무원들이. 그래서 중국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경험 전혀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토익은 700점대가 안정권이고요. 600점대여도 토스나 다른 언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지상직원으로 2년 6개월 일했고 지상직 최종 합격으로 아시아나 실무 불참으로 탈락했어요. 현재 스펙이 지상 근무 2년 6개월, 토익 645점, 종아리 알 심한 것 같은데 토스 6 정도 따면 합격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같은 항공사에서 일해요. 네, 지상 직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또 승무원을 많이 준비하시죠. 일단 토스를 먼저 따 놓으세요. 그리고 알이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 글쎄 제가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으로 그냥 직접 봤을 때 뭔가 거슬리지만 않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언어를 먼저 따 놓으세요. 그리고 실무 불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무 불참? 뭐 기록이 뭐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지원 횟수에 포함이 돼서도 깎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비율 좋아도 최소 161.5는 돼야 되는 거죠. 네, 161.5. 국내 항공사는요, 키가 반올림해서 162는 돼야 됩니다. 자, 특목고 다니는데 등급이 좀 낮아요. 면접을 잘 본다면 괜찮은가요? 항공과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등급이 약간 낮아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낮으면 안 되고, 일단 항공과 면접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으면 좀 있는데,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면접 연습을 하세요. 뭐 자세, 표정 되게 중요하거든요. 면접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항공과는. 그래서 자세 위주로 대답은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맞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어른처럼 대답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그 당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저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막 순수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이 좋다, 키가 큰 남자가 좋다,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너무 어른스럽게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다, 예를 들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만들 때에도 내 나이에 맞는 답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한 번은 실탈, 한 번은 임탈. 임원 면접 다녀오셨네요. 아니요, 서류 합격 가능합니다. 임원 면접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이번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서류 합격하실 수 있어요. 승무원을 준비하는 딸을 둔 엄마인데 저희 애가 시력이 렌즈를 착용하고도 1.0이 잘 안 나오는데 눈이 나빠라 색조차 어려운데 걱정이긴 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이 렌즈를 착용하고 1.0이 안 나오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약간 뭐 0.9?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이 사람이 진짜 괜찮다 하면 뽑습니다. 근데 1.0이 안 나오면, 교정 시력이 1.0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최대 0.9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볼만 할 텐데요. 자, 러시아과이고, 러시아 회사에서 통역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 동기에 잘 어필할 수 있을까요? 자, 러시아어를 잘하시고, 특히 통역원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외국어에 치중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다른 나라 언어로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고 사람을 뭔가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내 능력이 그냥 이 회사에서만 활용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나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면접 볼 때 렌즈 많이 끼나요? 렌즈는 끼지 마세요, 여러분. 브라운 계열. 당연히 티나죠. 그리고 만약에 눈동자가 근데 작다, 흰자가 더 많이 보인다는 분들은 저는 렌즈를 끼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큰 거 말고 적당한 건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티나지 않게 안 끼시는 게 좋습니다. 토익 토스는 무조건 높아야 될까요? 대한항공은 토익 토스 중요해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가 좋아 보여서 저는 올리라고 합니다. 제가 봉사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면접 때 면접관들이 긍정적으로 볼까요? 자, 긍정적으로 보죠. 왜냐면 심성이 착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승무원 준비 때문에 봉사활동은 하지 마세요. 원래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어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88년생 나이 30 여쭤본 질문자인데요. 네, 여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0살? 뭔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큰 나이죠. 그렇죠? 30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자, 면접 볼 때 갈색 렌즈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멋부리고 가지 마세요. 봉사활동 경험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대로 한 것이 없어서 복잡한데 혹시 학점 관리는 잘 해놓으셨나요? 마지막 남은 1년 학점 관리 잘 해놓으시고 토익 점수 또는 토스 따놓으세요. 저희 과외하러 오는 친구들도 보면 상담할 때 그래요. 저는 토익 점수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익 점수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이 얼굴에서 달라지더라고. 얼굴 표정,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잖아요. 자, 고1 청소년입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고3 때까지는요, 공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대학교 가면, 연애도 많이 하시고, 놀러도 많이 다니셔서, 대학 4년 됐을 때 승무원 준비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자, 앞머리가 정말 안 어울리는데 면접 때 앞머리 내고, 아니요? 앞머리 내리지 마세요. 앞머리 내리지 마시고 완전히 다 올리셔야 됩니다. 단발머리도 별로예요. 170이면 몇 cm 신으면 될까요? 네, 7cm 이상 신어주세요. 그래야 다리가 길어 보여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꿀팁 많이 알려주세요. 영어요? 자, 호기쌤. 자, 호기쌤이 영어는 담당하니까 나중에 호기쌤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는요, 사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외우고 계속 귀에 꽂고 듣고 말하고, 그쵸? 발목 두껍거나 165에는 몇 킬로가 좋아요? 키에 상관없이 40대면, 예를 들어 48, 49대면 그래도 보기 좋아요. 163, 4가 왜 꿈을 놓아요? 안 돼요. 꿈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서비스 경험, 아르바이트 다양하게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이 호기쌤 옆에서 자꾸 그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서 그 시간이 너무 이게 제한적이라 진짜 아쉽네요.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자, 몇 가지만 더. 네,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과외랑 승무원 학원 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처음 준비 중인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토익과 토스를 만들어 놓고, 토스까지는 아니어도 토익 점수 550 이상 만들어 놓고 과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승무원 학원은 절대 다니지 마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돈으로 차라리 성형을 하거나 옷을 사라. 그쵸? 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뷰티크루 검색하셔서 많이 네, 지금 호기쌤이 뭐라고 하시네요. 이거 제가 녹음한 거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뷰티크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그때도 우리 질문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 만약에 정말 나는 간절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꿈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이팅! 다음에 만나요.